자리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밥이야. 지금 전원을 켜지 않았어. 근데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숙박하면서 가족 심리 상담 받고 치료받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싶어요. 늦은 저녁, 아들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다. 양손 가득, 아니 가슴 가득 장바구니를 끌어안고서. 그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쌀을 씻는 소리가 났다. 아들이 쌀을 사왔다. 헬레나 씨는 그날 저녁 아들이 지은 밥을 먹었다. 팬을 항상 풀고 하라고. 세상에 돼지갈비를 새벽에 해먹었는데 다 익히지도 않고선. 엄마가 자기 밥을 먹는 것을 본 아들은 쌀봉지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돼지고기를 핏물을 다 빼가지고서는 푹 삶아야 돼. 너네 이거 들리는 거 날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여기 기생충 있어. 헬레나 씨가 찬물에 담가두었던 돼지갈비, 아들이 사온 이거 것이었다. 생각목 신청됐거든.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다 너네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건강하게 독립하라고. 좋을 거야. 내년 가을 학기에 학교 가고 싶으면 분명 입학 신청하니까 분명히 그거 등록해야 해. 학교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야. 흰물을 빼두었던 그것을 아들은 남김없이 요리해 먹었다. 닦고 정리하고 들어가. 다른 그릇들은 다 해결하고서는 식기세척기에다 집어넣고 주방 나와서 정리하고 들어가. 엄마 몫은 없었다. 밥도, 갈비도, 그리고 더럽혀진 주방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다. 헬레나 씨는 화가 났다. 단지 뒷정리를 하지 않아서만이 아니었다. 일부러 나눠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 엄마인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집에 쌀이 없어도 두 아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있었다. 다음 날, 한 녀석이 형제 방을 오가며 물었다. 언제 나갈 거냐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기다림에 지친 아들은 결국 혼자 집을 나섰다. 한참 후 다른 녀석도 나갈 준비를 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눈은 핸드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한 발에 신발 하나를 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쓰레기 봉투는 자발적으로 들고 나갔다. 우리 같이 바보샵 갔다 왔어? 아이들이 이발소를 다녀왔다. 헬레나 씨가 그동안 미용실에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스스로 동네 이발소에 다니라고 일러두었는데 진짜로 다녀왔다. 염색약까지 사들고 와서 두 녀석 모두 염색까지 마쳤다. 카운터에다가 치지 말어. 저녁이 되자 두 녀석이 또 집을 나섰다. 요즘 부쩍 자주 나가는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두 녀석이 직접 장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동네 슈퍼에서 사오는 쌀은 양이 적었다. 아이들은 밥통에 딱 한 끼분만 지었다.
반반씩 나눠 먹었다. 그녀의 몫은 언제나 없었다. 햄퍼 위에 크롬북이 놓여 있다.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등록해 두었다. 크롬북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작하라고 말을 해두었다. 아이들은 그냥 지나쳤다. 다 니네 자녀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 집에는 지난 3년 넘게 홈 와이파이가 없었다. 헬레나 씨 가족이 BC주로 이주하면서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고 살았다. 아이들은 매일 동네 도서관으로 출퇴근했다.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 중 한 명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었다. 다른 한 녀석도 이를 알아보던 무렵 헬레나 씨는 아들 방 문손잡이에서 잠금 장치를 발견했다. 수입이 생긴 아들이 그녀 몰래 홈 인터넷을 신청해 두었던 것이다. 모뎀을 숨기기 위해 방문에 락을 달았다. 갑자기 외출이 뜸해진 아이들이 수상했지만 헬레나 씨는 여러 달 동안 몰랐다. 직접 통신사에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결국 이 집의 와이파이는 그녀의 계정으로 새롭게 설치되었다. 다 커버린 아이들이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인터넷 사용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은둔 청년이 되었다. 파트타임을 1년 가까이 잘 다니던 아들마저 일을 그만두고 방 안으로 다시 숨어버렸다. 아이들에게는 쌀을 살 돈이 있었다. 집에 쌀이 없어도 이 집에서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디퓨저 사건이 그랬다. 그런 날이면 아이들은 유난히 더 흥분했다. 헬레나 씨는 오늘 밤도 멜라토닌을 입에 넣었다. 지금 다 잠자는 시간이야. 엄마 방에서 음악 다 들리니까 음악 꺼. 밤새 시끄러웠다. 햄퍼 위의 크롬북은 결국 그녀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냉장고 안에 먹을 식재료가 있다. 그럼에도 한 녀석은 밥도 없이 계란 후라이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이틀째이다. 다른 녀석은 혼자 밥을 해먹고 형제 몫은 남기지 않았다. 지난 새벽이 유난히 시끄러웠던 건 두 녀석이 게임을 하면서 다퉜기 때문인 것 같았다. 헬레나 씨는 자신의 저녁을 만들면서 예전처럼 아들 몫을 접시에 담아두었다. 계란 거기다 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계란 하는 거 어떡할 건데? 프라이팬에다가 그런데 웬일인가? 다른 녀석이 저녁을 차려서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뻘쭘했다. 아들을 위해 담아두었던 접시를 슬며시 냉장고 안으로 밀어넣었다. 피부에 이렇게 요즘 들어 그녀의 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기고 있다. 부풀어 오른다기보다 더 빨간 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헬레나 씨의 마음이 조금씩 급해졌다. 가족 상담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에 적었다.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학교 과정 시작, 가족 상담 시작, 그리고 함께 로드트립 떠나기. 컬리지에 들어가면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애리조나주에 있거든요. 거기를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솔직히. 그녀의 로드트립 목적지는 미국 라스베가스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나라 미국. 게다가 라스베가스라면 아들에게 충분한 유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그녀의 진짜 목적지는 그 근처 대학교가 있는 도시였다. 아들이 직접 그 도시를 밟아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고정 수입도 없는 지금, 환율도 기름값도 높은 이 시기에 로드트립은 어느 모로 봐도 형편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미래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드디어 내일 이 가족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다. 내일 1시 반에 집에서 출발할 거야. 둘이 같이 가야 돼. 둘 다 같이 가야 해. 가고 싶지 않으면 게임하지 말고 일자리 알아봐. 과연 아이들은 그 자리에 함께 갈까? 다음 날 오전 30분 후에 출발해야 해. 갈 준비하던지 일자리를 구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해. 헬레나 씨는 아이들이 준비하기만을 기다렸다. 한 녀석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다른 녀석이 꼼짝도 하지 않자 다시 방 안으로 숨어버렸다. 5분 후에 출발할 거야. 헬레나 씨는 결국 혼자 집을 나섰다. 결국은 아이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지만 뭐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냥 1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공감만 했어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숙박형으로, 왜냐면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상담을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집중적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숙박형 캠프에 들어가서 심리 상담을 받고 가족 심리 치료를 받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에는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한국에 가자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따라 나서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진짜 마음은 이 집 렌트 살고 있는 이 집의 렌트를 빼고 이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따라 나서니까 그때 그냥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 숙박형 캠프에 같이 머물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저희 셋이 한국에 가는 항공권 그리고 그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숙박 기간 동안에 그 상담비가 상당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제가 조금 이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속마음은 저의 영상 은둔 가족이 넓게 퍼져서 제 채널이 수익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화가 되면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숙박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이 방 청소를 하는 사이 헬레나 씨는 조심스럽게 열려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크롬북을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두고 나왔다. 이 가족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다. 이제는 각자의 저녁을 스스로 알아서 차려 먹고 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다시 크롬북은 아들 방에서 나와 헬레나 씨의 책상 앞에 놓여 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모래알들이 보여. 그녀는 망설이고 있다. 과연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로드트립을 떠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정말 이 집을 떠날까? 만약 아이들이 스스로 집을 나서게 되더라도 그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숙해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비워둔 자리만 자꾸 파헤쳐 몇 해가 그렇게 쌓이고 쌓여 모래 위에 깊이 새긴 이름 하나 바람에 지워지고 또 지워져 엄마라는 글자가 흐릿해져